네, 한 주의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택수의 여론. 이번 주 조사 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소개해 주실 분, 오늘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이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 네. 또 일하시잖아요. 네, 집행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영화제 기간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지난 목요일부터 14일, 그러니까 내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저는 개막식 날 2박 3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근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영화제에 뭐 차질은 없었나 걱정. 원래 제천영화제는 이제 더위를 만끽하는 영화제인데 비가 또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뭐 비가 한참 올 때는 한 26도까지 떨어지는 아주 시원한 원래 이제 물 만난 영화 또 바람난 영화 뭐 이런 표도 있는데 아주 그냥 시원하게 비가 와서 오시면은 음악과 영화를 한꺼번에 또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기간이 아직 내일까지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택수 대표님이 보람을 느낄 만한 일이 뭐 그 영화제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시간에 우리 뉴스쇼가 1회에서 조사한 여러 가지 그 사안들 있잖아요. 이게 정책에 반영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뭐 먼저 그 지난번 슬리핑 차일드 체크 이 도입 여론, 이게 방송 후에 곧바로 이제 정부가 시행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렸죠.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가 유치원 통학버스에 갇힌 채 방치돼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 곧바로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저희가 조사를 했었는데요. 당시 78.2%가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을 했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의견이었죠. 당시만 해도 정부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그러니까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제도 대신에 원생 위치 추적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런 여론을 감안한 듯 보입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와서 또 보람을 느꼈고요. 그다음에 또 지난주에는 그 수영장 워터파크의 수질 관리 문제를 저희가 이야기했고요. 관련해서 또 김현정 앵커께서 특별히 제안한 이슈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당시에 씻지 않고 수영장에 들어간다 이런 분들이 10명 중에 1명꼴로 나타나서 생각보다는 적게 나타났다는 뭐 그래서 사회적 바람직석 편향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 이후에 소비자원에서 워터파크 수질 실태 조사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워터파크나 수영장의 수질이 깨끗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됐습니다. 갈 길이 멀다 보니까요. 이제 이번 주 정리의 조사로 가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요.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반등했죠. 그래서 반등 후 이번 주는 어떻게 나왔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가 지난주에 5.1%포인트 하락한 58.1%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60% 아래로 내려간 거네요. 취임 후 처음으로 주간 집계상 60% 아래로 내려갔는데요. 지난주 저희 리얼미터 주중 집계가 목요일 날 58.0%, 또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금요일 날 발표치가 동일하게 58%를 기록해서 양사 모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가 됐었는데요. 공식 주간 집계,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까지 합계한 수치가 58.1%로 나타났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60% 아래로 내려간 건데요. 올 초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60.8%가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가장 최저치였었습니다. 비트코인 또 남북 단일팀 문제 때문에 최저치를 기록했었는데 그때, 기억납니다. 이번 주에는 5.1%포인트 낙폭치고는 꽤 컸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50%대로 떨어졌는데요. 보수층, 중도층이 크게 이탈했고요. 또 영남, 충청, 서울, 호남 또 40, 60대 대부분 지역 계층에서 이탈을 했는데 아무래도 최저임금 논란 또 자영업층이 주 52시간 관련해서 최저임금 또 주 52시간 관련해서 자영업층이 48%까지 국정수행 평가가 지금 빠진 상태거든요. 지난주에는 조금 회복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만 이게 상반기에는 자영업층이 60% 중반까지 지지를 보냈던 계층인데 최근 들어서는 50% 아래로 내려갔는데요. 이게 그 이유가 궁금해요.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렇게까지 하락했나 궁금한데요. 그 자영업하는 계층이 뭐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 때문에 그 지금 뭐 가령
프랜차이즈 그 본사의 횡포라든지 아니면 건물주들의 뭐 임대료 인상 뭐 등등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지금 이제 보수 언론 또 보수 야당에서 최저임금 논란과 주 52시간 관련해서 굉장히 맹폭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렇죠. 자영업층은 사업이 안 되는 이유를 주로 이 두 사안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관련해서 문제의 큰 원인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전기요금은 영향 없을까요? 전기요금도 있겠죠. 이제 최근 들어서 워낙 그 더위가 심하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가뭄이라든지 홍수가 나서 이제 재난 재해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떨어진 사례가 있었는데 더위가 이제 재난으로 받아들여지는 올해 같은 경우는 분명히 영향도 있을 것 같고 관련해서 전기세 문제도 생각보다는 그 전기세 인하 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맞아요. 그 부분도 지난주에는 영향을 좀 미친 것 같고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특검 출석 보도도 역시 영향을 미친 듯 보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하락세가 계속될 것이냐 아니면 또다시 반등의 계기를 찾을 것이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사실 70%대는 뭐 국내적으로 유례 없이 굉장히 높은 지지율이 지속이 되었던 건데요. 그렇죠. 그 남북 관계 이제 호전 또 평창 올림픽 소식도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계속 고공행진을 했는데 뭐 60%만 해도 굉장히 높았죠. 그리고 사실 레임덕 기준은 사실 뭐 여론사 기관들이 한 40% 이상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득표율도 한 41%가량 되고 50% 이상 되는 것도 이제 높다고는 이제 합니다만 50%대로 아무래도 이제 처음 떨어졌는데 이 주요 원인이 이제 경제 지표와 관련해서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호전될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이게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뭐 어느 정도 이 낙폭을 조금 줄여주거나 아니면 좀 지연시키는 효과가 이제 경제 지표에서 나타날 수 있는 효과고요. 다만 이제 지난주 그 후반에 남북 정상회담 논의가 다시 재개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 후반에는 낙폭이 좀 둔화돼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 소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이제 그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또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이 부분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당 지지도도 좀 짧게 볼까요? 네, 민주당 지지율이 역시 같이 하락했습니다. 2.2%포인트 하락한 40.6%를 기록했고요. 겨우 40% 지켰네요, 그래도.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뭐 고공행진을 했었죠. 50%를 넘나드는 지지율을 기록했었는데요. 중도층, 진보층에서 주로 많이 빠졌습니다. 한 두 달 전과 비교해 보면 지방선거 때는 뭐 한 6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보였었는데 진보층은 당시 2개월 전과 비교하면 17%포인트가 빠졌고 중도층은 16.1%포인트가 빠졌고요. 보수층은 이제 한 7.7%가 빠졌는데 지금 정책 결정에 있어서 뭐 가령 이제 은산분리도 그렇고요. 좀 여당이 우클릭하는 현상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그러다 보니까 진보층, 그러니까 이른바 집토끼 계층이 좀 일부 이탈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최저임금이나 뭐 주 52시간 문제도 보수층은 보수층대로 불만이 있지만 진보층은 또 진보층대로 불만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빠졌고요. 한국당이 19.2%로 이번 주에는 1.6%포인트 올랐습니다. 비대위 이 산하에 각 소위가 4개가 있는데 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서 기대감이 작용한 것 같고요. 정의당이 0.1%포인트 낮은 14.2% 횡보했습니다. 노회찬 전 의원의 비보 소식에 최근 2주 동안에 급격히 상승을 했었는데 이번 주는 좀 주춤한 상황이고요. 바른미래당이 5.5%, 평화당이 2.4%로 나타났습니다. 네, 조사교 설명해 주시죠.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39,522명의 통화 시도에서 최종 2,510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6.4% 응답률,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리얼미터 이태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